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제 차기 당권 주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한 집중 포화가 쏟아졌는데요. 정 전 대표가 조금 전 국회에서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문승진 기자, 가장 늦게 출마 선언을 한 만큼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심이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가 지난달 24일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와 송영길, 고민정 의원, 또 김보미 전 전남 강진군 의회 의장에 이어 가장 늦게 출사표를 던진 건데요. 정 전 대표는 일정 공유 등을 위한 이 SNS 단체 대회방도 개설했고요. 출마 선언에는 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담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 전당대회 공식 후보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후보들 간 신경전이 거세지면서 전당대회 룰 개정과 관련해서는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10월까지는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어제 처음으로 민주당 당권 주자 5명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후보들 간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전당대회 경선 현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특히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총리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어제 현장 모습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승리하지 않으면 지방자치의 성장도 없습니다. 승리하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도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당의 지지율을 제가 당대표가 되고 3개월 안에 확실하게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벌려서 이기는 민주당을 다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출마 선언하시는 분들께서 저를 다 공격하시고 비판하시는데 많이 아픕니다. 2대1, 3대1로 싸우는 것은 불공정하지만 제가 전직 당대표였기 때문에 맞을 것은 맞겠지만 정당방위는 하겠습니다. 선거 때 탈당하고 남의 당 후보를 돕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 그것이 최악의 자기 정치입니다. 저는 자기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어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후보 정견 발표에서는요, 이 후보들 간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2028년 총선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면 개혁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도 없다면서 유능한 민주당을 다시 만들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죠. 그러면서 이 정청래 전 대표가 이끈 지방선거를 언급하며 책임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정 전 대표도 곧바로 맞받았는데요. 출마 선언을 하시는 분들께서 저를 다 공격하고 비판을 하시는데 많이 아프다면서도 때리면 맞겠지만 정당방위는 앞으로도 계속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후보들뿐 아니라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거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김 전 총리 지지자들이 정 전 대표의 연설 도중 1년을 말아먹고 무슨 큰 소리냐, 사퇴하라며 거세게 항의를 했고요. 이에 정 전 대표 지지자들이 맞서면서 고성과 욕설이 오갔고 일부 당원들 사이에서는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민주당 전당대회가 초반부터 난타전 양상으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문승진 기자, 두 후보의 신경전이 과거 이력을 파헤치는 파묘로까지 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사람은 바로 이 정청래 전 대표였습니다. 어제 SNS를 통해서 나는 억울한 컷오프로 공천에서 탈락했지만 탈당하지 않고 당 승리를 위해 더 컷 유세단을 이끌며 뛰었다며 누가 자기 정치를 했냐고 반문했는데요. 앞서 자신을 자기 정치라고 비판한 김민석 전 총리를 정면으로 겨냥한 겁니다. 그러면서 최악의 자기 정치는 선거 때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남의 당 후보를 돕는 구태 정치라며 김 전 총리의 약점으로 꼽히는 24년 전 바로 이 후단협 사태까지 소환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후단협 사태는 2002년 대선 당시 이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를 주장하며 집단 탈당한 사건입니다.
김민석 전 총리도 곧바로 반격했습니다. 국회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방선거 당시 경기 평택 국회의원 재선거를 언급을 하면서 후보를 냈으면 화끈하게 지원을 하고 아니면 단일화를 했어야 하는데 이도저도 아닌 선택이 됐다고 비판을 한 겁니다. 사실상 정 전 대표가 조국 전 대표와 맞붙었던 김용남 민주당 후보를 적극 지원하지 않았다고 직격을 한 거죠.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무산과 관련해서도 절차를 무시하고 수기와 토론을 배제했기 때문에 성공시키지 못했다며 정 전 대표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강석일 부대님께 여쭤볼게요. 정청래 전 대표가 SNS를 통해서 친명계의 선호투표제 공세를 자신에 향한 몰매 이런 표현을 빗댄 만평을 공유하면서 잘 견뎌보겠다고 했습니다. 자, 선호투표제 적용될지 그리고 적용된다면 사실 누구에게 더 유리한 제도가 될까요? 사실 압도적인 1등은 뭐 이러든 저러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2등 후보, 3등 후보는 아무래도 역전의 시간을 더 길게 가져가면 갈수록 좋겠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결선 투표라는 거는 한 명이 과반수를 점하지 못하면 1위, 1, 2, 2위가 올라가서 다시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2위, 3위 후보들은 결선 투표제를 더 선호할 겁니다. 근데 이 논란이 너무 길어지면 이게 볼썽사납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선호 투표제 대신에 결선 투표로 갑시다. 더 이상 싸우지 맙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압도적인 1위 후보라는 걸 증명하는 길이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가 이제 17일까지 진행이 될 텐데 우리가 매일 저 소리를 들어야 되나 싶습니다. 지금 뭐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도 많고 여당이 해야 될 일이 꽤 많습니다만은 과거에 누구를 지지했고 왜 당 나갔냐 이 문제로만 아마 TV 토론 이야기하면 세게 붙을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떤 집권 여당이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것 없이 결국 파묘 논쟁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에 이 전당대회 이후에 저는 후유증이 더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굉장히 감정의 골도 깊어지는 것 같아요. 지지층들 간에. 옛날에 이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분당할 때도 뭐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과연 이번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 그러면 집권 여당이 앞으로 함께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해봅니다.